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어요? 라고 물었을 때 1번 남편, 2번 자식, 3번 시어머니. 이 우리 어머니들이 받는 고통의 가장 큰 세 가지가 이거예요. 남편이 거의 압도적 1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우 원장입니다. 진액이 고갈이 되면 질병이 온다. 진액이 고갈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스트레스, 수술, 삶의 큰 고난들, 이런 거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맞닥뜨리는 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이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많고 흔해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확률적으로 보통 남편의 외도가 더 많고, 어머니들이 힘들게 10년, 20년 이렇게 참고 자식들 때문에 견디고 살면서 소가리를 하고, 그거에 의해서 맨날 불안하고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는 그 상황을 견디면서 사니까 이게 삶이 아니잖아요. 몸이 완전히 스트레스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다 보니까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잠을 못 자고, 잠을 못 자니까 다음날 몸은 더 건조해지고 소화는 안 되고, 소화기든 입이든 침이든 뇌든 다 말라요. 그냥 마르니까 작동을 안 하고, 작동을 안 하니까 염증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자꾸 병이 한 가지씩 더 생기고, 혈압 생기고, 당뇨 생기고, 총체적 난국이죠. 원인 제공은 내가 아닌데, 남편이 대놓고 바람을 피우고 내 잘못은 아닌데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될까? 정말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십니다. 저한테 치료 받으면서 잠도 개선되고, 침도 다시 분비가 되고, 소화기도 다시 돌아와요. 기능을 다시 돌리는 것은 제가 치료하면서 제 역할이고, 제가 어떻게든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릴 수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분의 이 고민거리, 이게 어떻게 사라질까, 해소가 될까? 물론 우리 어머니들이 60대 중반에 까지 이렇게 되게 고통스러워 하지만, 나이가 더 들면서 초탈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이고 너는 그래라, 나는 내대로 즐겁게 살란다 하고 이 초탈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말이 초탈이지 사실 그냥 속이 문드러지면서 포기한 거겠죠. 외도 문제로 고통을 많이 받는 군이 60대에 집중돼 있어요. 대체적으로 이게 50대는 안 걸렸을 수도 있고,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표면화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40대, 50대면 LI 하면서 그때는 젊은 혈기로 이혼도 하고, 난 내 갈 길 갈란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60대 되니까 이혼하려고 해도 걸리는 게 너무 많죠. 손자도 있고, 아들이 엄마가 이혼하면 우리 애 데리고 할아버지한테 가야 되고, 또 할머니한테 가야 되고, 엄마 그래도 참고 사는 게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한단 말이에요. 경제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과연 내가 갈라서서 내가 독립적으로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문제도 현실적으로 걸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화가 나서 확 이혼을 했는데 삶의 어떤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단 말이죠. 현실적인 걸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이죠. 화는 나는데 이렇게 발을 빼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너무 어렵잖아요. 오랫동안 저를 구독해 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정말 그냥 짓눌려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 삶에서 어떤 크나큰 문제와 고난이 발생했을 때는 일단은 반가워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 문제를 기필코 해결할 거야.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받아들이고, 피하지 말고, 뒤로 제껴놓지 말고. 이거 제껴놓으면 이 병돼요. 이걸 어떻게 제껴놓을 수가 있어요? 이 문제를 제껴놓을 수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진지하게 파고들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꼴도 보기 싫고 그런데 왜 이 사람은 더 잘 살아? 바람 피우면서 건강해. 근데 나는 기분도 안 좋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건강까지 무너지고, 이거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 왜 이렇게 불공평하지? 죄는 제가 졌는데 왜 내가 더 고통스러워야지? 자, 일단 문제가 생겼을 때 저는 그래요. 외부에서 찾아서 외부를 어떻게 바꾸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저 바람 피는 인간을 어떻게 뜯어 고치겠냐고. 저거 죽어도 못 고쳐요. 바깥을 바꿀 수 없으면 바꿀 수 있는 거는 사실 나밖에 없어요. 그럼 나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 꼴도 보기 싫은 걸 보면서 그냥 참고 그냥 내가 속으로 삭혀야 될까? 병 났잖아요.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참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좀 바꾸자. 똑같은 측면이라도 내 생각을 좀 바꾸면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어떤 가능성을 한번 테스트 해보자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편이 바람을 일단 피웠어. 살기 싫고 같이 살기 싫고 좀 빨리 헤어지고 싶고 꼴도 보기 싫고 그러는데 자꾸 신경이 그쪽으로 쓰이고 꼴도 보기 싫은 행동들이나 증거들이 자꾸 나와. 신경이 그쪽으로 가잖아요. 나는 내대로 즐겁게 살면 되는데 자꾸 저쪽으로 쏠려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내가 자꾸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더 큰 가치,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서 힘을 얻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냥 화가 나서 이혼을 해버린다거나 뭐 어떻게 해버리면 그 별로 해결이 안 되고 그냥 내 감정이 더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의 문제점은 먼저 내가 왜 자꾸 저쪽에 쏠려 있을까?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가 세상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분명히 있는데 저런 것 따위에 내가 관심 가질 사람이 아닌데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누군가한테 의존, 남편이든 내 자식이든 간에 어떤 영향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남편의 의견, 자식의 의견. 그거에 영향받지 않을 정도로 내가 자립도가 강해야 돼요. 내 삶이든 내 생각이든 내 모든 게 누구의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기준과 어떤 가치관이 명확해야 되고, 즉 외로움, 두려움, 의존하는 마음,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나 혼자 굉장히 즐겁고 나 혼자 있어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너무너무나 즐거워야 돼요. 독립적 존재로 누구한테 의존하지 않고 내 스스로 혼자 있어도 정말 괜찮아야 돼요.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혼자 있는 게 외롭고 두렵고 남들이 가지 않으니까 저렇게 하면 좀 궁상맞아 보이고 힘들어 보이니까 남들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런 거 없이도 혼자 외로운 길을 가더라도 정말 괜찮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있든 말든 별로 신경 안 쓰게 점점점 자립도가 높아집니다. 그런 연습을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외로움이나 두려움이나 남의 이목을 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게 거슬리는 거예요. 남이 뭐라고 하든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혼자서도 즐겁고 혼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런 좋은 주제로 쓴 책이 공지영 작가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책이 있잖아요. 유명하잖아요. 제목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연령대 어머니들은. 그 내용은 안 읽어봐도 돼요. 내용은 어떤 거냐면, 원래는 되게 독립적인 여성들 3명이 주인공인데 결혼하고 뭐 이렇게 살면서 자기가 이제 남편에 의존돼서 살아가면서 남편에 의해서 자기 인생이 자꾸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무해지고 공허해지고 자기의 어떤 삶을 제대로 주도권을 갖지를 못하면서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남편, 자식, 뭐 사회적 인식 이런 거에 끌려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의존적 존재로 전락하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독립적 존재, 혼자 있어도 즐거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자꾸 스스로를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첫째, 혼자 밥 먹으러 식당에 가서 신경 안 쓰고 밥 먹는지, 그리고 어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장소, 특히나 뭐 이렇게 짝짝이 오는 그런 장소에서 예를 들면 뭐 영화관에, 극장에 연극 보러 혼자 가는 거, 그런 행동들을 했을 때 즐거워야 돼요.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뭐 쭈뼛쭈뼛 하거나 남들이 저 아줌마는 왜 혼자 왔지? 라고 생각하는 걸 신경 쓰면 혼자 자립도가 안 되는 거예요. 혼자 밥을 먹기를 잘하고 혼자 여행을 하고 혼자 연극을 보러 가고 그 정도 레벨까지 올라가면 없어도 돼요. 남편보다 더 재밌는 게 이 세상에 많다는 것을 알게 되고 더 중요한 가치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게 뭐 바람을 피든지 말든지 네 하고 싶은 거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좀 초탈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실 관심이 없어져요. 관심거리가 안 되는 거죠. 더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환자가 결국 이런 번뇌와 고민 속에서 혼자 20년 세월을 버티면서 뭐 몸이 이렇게 된 거죠. 피가 말라 들어간 거죠. 해결을 하려면 독립적 존재로 혼자 버틸 수 있어야 된다. 그 정도로 내가 강해져야 된다. 그런 경지에 오르고 내 스스로의 어떤 컨트롤 능력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감정이 아니라 남편과의 문제도 냉철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좋아. 그러면 넌 나쁜 짓 했으니까 빠이빠이 해야 되는데 재산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분류가 되고 이제 잘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싹 준비해서 뭐 증거 같은 것도 잡고 딱 해서 자료를 딱 모아서, 그러면서도 룰루랄라 뭐 연극 보고 내가 맛있는 거 먹고 다니면서 기분 좋게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거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가 멘탈이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막 준비하면서 막 증거 잡히면 그 꼴을 어떻게 봐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나는 나대로 즐거워야 돼요. 이게 먼저예요. 증거 잡는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하다가 그냥 더 나락으로 갑니다. 그냥 더 연습, 혼자서는 연습 먼저 해놓고, 됐다. 나 이 정도면 이제 좀 강해졌어. 라고 생각이 됐을 때 이제 그런 조금 하기 싫은 일들을 이제 딱 큰 마음 먹고 딱 하는 거예요. 딱 하고 깔끔하게 딱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정리하고 싶으면 정리하는 거고, 뭐 이대로 그냥 여기서 얻는 이점이 많고, 그래도 돈은 주니까 그럼 뭐 돈 받아서 나는
나대로 재밌게 살래 라고 생각하면 뭐 그게 안 거슬리면 이대로 사는 것도 괜찮고, 다양한 어떤 선택지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냥 화가 나 라고 계속 속을 끓고 있으면 아무런 해결도 되지 않고 나는 점점 더 건강이 나빠지고 그러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있고, 제가 진료실에서 너무너무 많이 봐서 이거는 정말 비율적으로 정말 많구나 하고 느끼는 부분이에요.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서 힘드셨어요 하면 이제 처음에 말을 잘 안 하다가 그래도 뭐 제가 좀 말 잘 들어드리니까 결국에는 말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그런 문제가 딱 나온다니까요.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어요 라고 물었을 때 1번 남편, 2번 자식, 3번 시어머니. 이 우리 어머니들이 받는 고통의 가장 큰 세 가지가 이거예요. 남편이 거의 압도적 1위입니다.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다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여기서 시각을 좀 바꾸고, 일단은 내가 의존적이지 않고 외롭지 않고 홀로 설 수 있고 재밌게 띵까띵까 나 홀로 설 수 있었을 때 좋은 친구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친구를 사귈 때도 의존적으로 사귀지 마세요. 의존적으로 사귀었을 때는 이 친구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하거나 이 친구가 떠나갔을 때 또 홀로 설 수 없어요. 친구가 있건 말건 나는 홀로 설 수 있어야 되고, 이 친구랑 친하고 이 친구랑 친하고 다 두루두루 친할 수 있는 강인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원래 이런 걸 잘하는 어머니들은 놀러 다니고 정말 즐겁게 살아요. 근데 약간 이 착하고 소심하고 좀 내성적인 이런 어머니들이 이런 고통을 많이 받아요. 좀 바꿔보자고요, 우리. 자, 어머니 용기 내셔서 좋아요, 구독 이런 거 눌러주는 것부터가 바로 홀로 자립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단서가 됩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계속 제 얘기 들으면 인생이 조금씩 바꿔지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